전류 같은 게 움직이면 그것도 운동에너지. 아니 전기 에너지. 전자가 움직이는 거, 전류가 흐르는 게 전기 에너지. 핸드폰 빛 에너지도 돼요. 그렇지. 화면에 빛 에너지 또 소리. 소리 에너지. 한 개 더 있다. 핸드폰은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 화면에 빛 에너지. 이렇게 누구의 무슨 에너지로 쓰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 서술형이. 그래서 화면에 빛 에너지. 그 다음에 뭐 휴대폰 발열 때문에 뭐 열 에너지. 그 다음에 벨소리에 소리 에너지. 한 개 더. 진동. 진동은 무슨 에너지겠노? 운동 에너지. 움직이면 다 운동 에너지. 자, 헤어드라이기는 뭐라고? 헤어드라이기는 운동 에너지라고. 바람의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뜨거운 바람이니까 열 에너지. 그 다음에 소리 나지? 소리 에너지 이렇게. 세탁기는 운동 에너지. 소리 에너지. 두 개가 문제예요. 자, 전자기 유도 현상, 전기 발생하는 거 한번 해봅시다. 이거 전류, 유도 전류의 방향은 어디로 생기니? 이런 거 쌤 가르쳐 주시더라, 안 가르쳐 주시더라. 진도를 네. 자, 일단 전자기 유도 현상의 뜻은 뭐냐면 호일 주위에 뭐가 변하면 자기장이 변하는 그 주변에 유도 전류가 발생한다. 이 끝입니다. 자, 유도 전류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자, 현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상들. 이게 뭔 말이냐? 자, 항상 있잖아. 코일은 자기 주변에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는 걸 안 좋아해. 내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말은 변하는 걸 안 좋아해. 있든 없든 세든 약하든은 관계없는데 그게 안 변하면 관계없어. 근데 변하면 짜증나. 그래서 반대로 그걸 상쇄시키고 싶은 거야. 예를 들면은 영준이가 지금 비를 계속 흠뻑 맞고 있다 치자. 근데 내가 위에서 비를 더 뿌려. 그럼 영준이가 더 뿌리는 거에 대해서는 발끈하는 거야. 그러면 그 더 뿌리는 물줄기를 안 맞으려고 그러면 영준이는 어떻게 할 거야? 위쪽으로 물총을 들고 그 물줄기를 정확히 쏴서 맞추면 그게 상쇄돼서 없어지겠지. 이해되겠지? 근데 좀 별난 게 있잖아. 알았다 안 뿌릴게 하고 가만 놔뒀거든. 가만 놔둬서 네가 비를 또 흠뻑 맞고 있어. 근데 그 중에 그 전에 영준이가 비 맞는 거 싫어서 그랬나? 그래서 내가 반틈을 커트시켰어. 그러니까 물줄기 반틈을 안 하게 우산을 반틈만 씌워줬거든. 그럼 영준이가 어떻게? 안 내리는 게 싫은 거야. 뭐 우산 안에서 자기 쪽으로 물총을 존내 쏘는 거야. 이게 전자기 이겁니다. 코일이 방금 영준이에 비유하면 되거든. 그래서 그리고 빗줄기 대신에 자기력선, 자기장이 자기를 통과하냐 안 하냐 이런 걸로 비유하면 됩니다. 자, 한 번만 가봅시다. 내 중학교 때 2학년 때 이거 기억나나?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이게 N극이야. 이거 기억나지? 코일에 감아놨을 때 전류 방향 떨어졌고 N극이야. 근데 오늘은 뭐 할 거냐면 N극 방향을 주고 전류가 어디로 흐르는지만 볼 수 있으면 됩니다. 다시 N극 먼저 갈 거예요. 오른손으로 잡아야 돼요. 오른손으로. 무엇을 싫어해요? 변화하는 것만 싫어해요. 그냥 원래 있든 없든 관계없어요. 그래서 변화하는 것만 싫어합니다. 자, 원통, 뭐 쇠로 된 원통이 있고요. 거기에 코일이 이렇게 가득해져 있고 검유계, 전류가 어디로 흐르는지를 확인하는 전류 검유계가 있고 그 위에 자석의 N극이 가까이 온다라고 하자. 얘들아, 자기력선, 자석의 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선으로 표현한 걸 자기력선이라 그러는데 얘는 항상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N에서 나와서 S로 가거든요. 그래서 N에서 나와서 S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멀리 있을 때는 한 가닥밖에 통과를 안 해요. 제일 중간에서는 직진하지만 옆에서는 이렇게 옆으로 퍼지니까. 그래서 인마가 있잖아. 요 근처까지 왔어. 요 앞에까지 왔어. 그러면은 아까 전에 통과하던 통과할 건데 멀어서 옆으로 샜던 거 두 개가 새로 생긴 거야. 새로 생긴 거야. 이게 얘는 싫어하는 거야. 요거 두 개가 새로 생겨서 싫어. 그럼 얘는 물줄기를 자기장을 어디로 스스로 쏘겠니? 위로 쏴버리면 되겠지. 코일 입장에서야 이 코일이 자, 이 코일 아래쪽으로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많아졌으니까 위쪽으로 이렇게 자기력선을 정확히 똑같이 맞춰가지고 쏴버리는 거지. 그러면은 이게 상쇄가 될 거고. 근데 그리고 이 코일 입장에서 여기에서 자기력선이 나가니까 위쪽에 N극을 형성하였고 아래쪽에 S극을 형성하였다라고 하면 끝인 거야. 그러면은 N극 방향이 나와버렸지. 그러면 N이 나왔으니까 전류 잡으면 이렇게 흐르는 거야. 잡아볼 수 있겠지?
문준이 괜찮겠어? 버퍼링을 했다 이게. 그 정확히 이렇게 올라 자기력이 약간 이렇게 가는 거 아니면 이렇게 응. 그다음에 n이 그러니까 자기력선은 n에서 나오거든. 그래서 얘가 만들었잖아. 이 코일을 하나의 물체처럼 취급하세요. 근데 얘 입장에서 요소 자기력선이 나오잖아. 그러면 얘가 앞에 n을 만들었는 거랑 같은 효과인 거야. 오케이? 나오는 쪽이 n극. 그러면 요 엄지손가락을 n극에 두고 감싸 잡으면 우리가 보이는 요 코일의 앞부분 요 선 있지? 앞부분. 안 보이는 부분인데 뒤에 뭐 표현도 안 했다. 그래서 앞에 요 보이는 요 부분에서 전류가 열로 가는 거야. 열로. 그래서 이쪽으로 유도 전류가 생기니까 이렇게 따라오다 보면 그대로 따라와서 위쪽으로 유도 전류가 발생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뭐가 변했어? 코일 주위에 얘가 가까이 와서 자기장이 변했잖아. 그러면 그 반대로 또 자기장을 얘가 상쇄시키는 자기장을 만들려다 보니 뭐가 흘러? 유도 전류가 흘렀다. 근데 전류가 흘렀다라는 말은 있잖아. 전기 에너지가 발생했다라는 말이거든. 그러면 전기 에너지가 발생했어. 근데 에너지는 없다가 생기지는 않고 전환만 되잖아. 그러면 이 전기 에너지는 누구로부터 왔다 해야 되겠어요? 자석으로부터. 자석이 지금 내려오면서 역학적 에너지가 있었겠죠. 그러면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어서 유도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양아치야. 자기가 싫어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뭔가를 이제 액션을 취하는데 그 자기적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을 생성시키는 그 에너지조차도 얘로부터 삥 뜯어와가지고 얘를 방해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죠? 그러면은 자, 이 자석이 요 지점을 지나서 이 안이 비어있다고 치고 코일을 통과해서 빠져나가잖아. 빠져나가면 이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가 많았게? 처음이 많았게? 처음이 많았겠지. 왜? 이 자석은 내려가면서 전기 에너지로 에너지를 자꾸 뺏기는 거야. 뜯기는 거야. 얘는 양아치 알았지? 양아치가 자꾸 뺏기다 보니까 내려가고 나면 어떻게 돼? 역학적 에너지가 여기에서 발생된 전기 에너지만큼 줄어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괜찮겠죠? 괜찮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유도 전류의 방향을 잡을 줄 알면 되거든. 유도 전류의 방향을 잡는 것만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유도 전류의 방향을 잡는 것만. 자, 위쪽에서 이제 S극이 한번 가까이 와봐라. 자, 여기서도 보면 원래는 이 코일을 아래쪽으로 통과하는 자기장이 증가해서 자기력선이 증가해서 위쪽으로 자기장을 생성시켜서 위쪽에 N극이 된 거거든. 근데 그건 너무 길잖아. 그래서 그냥 N이 가까이 오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고 밀어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위에 뭘 만들었다 생각할까? N 만들었다는 생각하자고. 그러면 얘는 S가 가까이 왔잖아. 그러면 가까이 오는 게 싫으니까 오지 말라고 위에 무슨 극을 만들겠어? S극을 만들지. 밑에는 N극을 만들겠지. 그러면 손 모양 어떻게 잡으면 되겠어? 그래서 잡았더니 이렇게 유도 전류가 흐르네. 그럼 그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아래쪽으로 I 유도가 흐르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됐지? 그러면 자 이제 가까워지는 경우 말고 여기 밑에다 쭉 그릴게 그냥. 자, 가까워지는 경우 말고 멀어지는 경우 보자. 조금 작게 그릴게. 자, 검유계가 있고요. 이제는 원래 연마 앞에 N이 있었거든. 근데 N이 도망가? 그럼 이것도 가지 말라는 거야. 한 번만 얘기해 볼게. N이 있었어. 그러면 얘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이렇게 3개 있었다라고 하자. 근데 멀어지니까 이 2개가 없어졌다 하자. 그러면 자기가 우산 안에서 스스로 자기 쪽으로 물총을 쏘는 거야. 그래서 자, 이 코일이 이쪽으로 없어진 걸 다시 메꿔 놓는 거야. 그러면 이 코일 입장에서는 아래쪽에 무슨 극을 형성한 거랑 같아? 야, 좋아. 야, 위에는 뭘 만들어? S극. 그러면 N이 멀어지지 말라고 거기에 쪽에다가 S극을 형성했다를 생각해도 안 되겠나? 뭔 되겠지? 그래서 멀어지면 반대극을 형성하고 가까워지면 같은 극을 형성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가까워지면 같은 극을 형성해서 밀어낸다. 청력이 작동한다. 멀어지면 반대극을 형성해서 당기는 인력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잡으면 이렇게 잡으니까 앞부분에서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게 되겠고 이렇게 그럼 그대로 따라와서 아래쪽으로 I유도 흐른다라고 하면 되겠죠. 유도 전류는 아래쪽으로 흐른다. 괜찮죠? 응. 자, 그럼 얘 한번 또 봅시다. 자, 이제는 언제든지 좀 편하게 생각해 봅시다. 자석이 멀어지니 가까워지니 그에 방해하려고 어떻게 하니 이런 거 한번 볼게. 앞에 S극이 있었는데 멀어져. 뭐 가지 말라고 앞에 뭐 만들겠냐? N극. 그러면 유도 전류는 어떻게 잡으면 되겠어? 이렇게 잡으면 되겠지? 그래. 그래서 유도 전류는
위쪽으로 따라가. 고로 따라가면 위쪽으로 I 유도가 나온다 이 말인 것이죠. 이게 전자기 유도 현상의 끝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이때 발생한 유도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키려면은 어떤 짓을 하면 되고, 유도전류의 방향도 위로 오르기도 하고 아래로 오르기도 하는데, 유도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키려면은 어떻게 하면 세기가 증가하겠어? 센 자석을 쓰면은 자기력선이 약간 2개 들었는데 4개, 6개 들면은 4개, 6개를 위로 쏴버리겠지, 그지? 그러려면 전류가 그만큼 더 많이 흘러야 되니까 더 센 자석을 사용한다. 그리고 자석이 천천히 다가올 때랑 세게 다가올 때, 빠르게 다가올 때 누가 더 자기력선의 변화량이 많겠냐 이 말인 거지. 자석이 훅 다가오면은 1초 동안에 자기력선의 증가는 계속 더 많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자, 센 자석을 쓴다 해도 되고, 그다음에 자석의 이동 속도를 조금 빨리 해도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지금은 몇 번 감았어요? 1번, 2번, 3번 감았죠. 그 변화를 느끼는 애는 한 번 감았는 한 가닥이 한 번 느껴요. 그러면 얘가 유도전류 한 번 만들고 얘가 한 번 만들고 한 번, 지금은 3번밖에 안 만들지만, 근데 그 사이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몇 번 더 감아버려. 그러면은 몇 번 만들기 위해서 1, 2, 3, 4, 5번 정도 만든다. 유도전류가 더 세진다. 그래서 자, 자석의 이동 속도를 증가시켜도 되지만 감은 수를 더 촘촘히 한다 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 다음에 방향. 유도전류의 방향은 자석이 가까이 올 때랑 멀어질 때도 달랐고, n이 가까이 오냐 s가 가까이 오냐에 따라서도 달랐지. 그래서 얘는 자석의 어떤 극이 가까이 오니 자석의 극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그리고 자석이 같은 극이라도 자석의 이동 방향, 가까워지고 있니 멀어지고 있니에 따라서도 반대가 됩니다. 또 있어요, 달라지는 현상이. 지금은 내가 코일을 뒤에서 앞으로 감았거든. 앞에서 뒤로 감으면 따라가는 방향이 또 달라져서 또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 코일의 그래서 이런 현상을 이용해서 우리는 뭘 만드냐? 자, 발전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발전기는 전자규도 현상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발전기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발전기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 N극이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쪽에 누가 있냐면 S극이 이렇게 있어요. 자, N극과 S극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에 자, 코일을 이렇게 한 가닥, 그림이라서 한 가닥만 드릴게요. 그리고 코일 한 가닥 넣어놓고 이 코일을 누군가가 이렇게 회전시켜줍니다. 그러면은 자, 봐봐. 아까 전에는 자, 그림을 열어봐보니 이 코일 지금 한 가닥 감아놨지, 한 가닥. 이 한 가닥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많아지거나 적어지나에 따라 유도전류가 생겨났거든. 그 변화하는 걸 싫어하니까 요 면적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지금 이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은 있나요 없나요? 라고 하면 N에서 S로 간다. 나란하게 있다 그러면 N에서 S로 자기장이 가는데, 자기력선이 N에서 S로 이렇게 가는데 지금은 그 위에 스쳐만 지나가지 얘를 통과하진 않아. 그치? 근데 만약에 물의 힘으로 얘를 돌렸어. 그러면 이제 통과하는 면이 생겨버렸지. 그러면 자기장이 변하는 거야. 근데 얘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하면 풀로 다 통과할 건데, 거기서 이렇게 좀 넘어가면 다시 얘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 감소하기 시작한다 이 말인 거야. 근데 어쨌든 감소해도 변하는 거고 증가해도 변하는 거야.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유도전류가 뻥 흐른다 이 말인 거지. 원면적 있죠? 이게 발전기의 원리입니다. 되겠어요? 자, 그러면 자, 전자기유도 현상을 이용한 건 뭐가 있나? 우리 주변에 자, 첫 번째 방금 얘기했듯이 발전기가 있습니다. 근데 발전기의 반대가 뭐냐면, 발전기의 반대는 시작 전동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자, 우리는 왼쪽 거를 맡기지 않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기유도 현상을 이용한 제품이 아닌 것은, 맞는 것은 했을 때 발전기는 일단은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 누군가가 돌려줘야 전기가 나와. 움직임이 있어야 전기가 생기면 우리는 전자기유도 현상을 이용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전동기는 누군가가 돌려줘야 전기가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지, 전동기는 내가 학교 갔다 와서 더워 죽겠는데 전기를 줄게, 네가 좀 돌아 이거잖아. 전기를 주면 선풍기 네가 좀 돌아, 내가 바람 좀 쐬자 이런 거잖아. 그래서 이쪽은 요거의 반대 애들은
뭐다? 전기를 주면 움직임이 생겨야 돼요. 그러면 세탁기는 이쪽이야, 저쪽이야? 저쪽인 거야. 자,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잘 틀리는 게 있어요. 자, 마이크도 전자기유도를 이용한 겁니다. 왜냐면, 자, 마이크 구조가 대충 이렇게 생겼거든. 여기에 자석이 있고, 그 자석 사이에, 자, 코일이 감겨있는 원통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그 위에다 대고, 내가 어떻게, 소리를 지르면, 인마가 자석 사이에서,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유도전류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겠죠? 자, 자석이 움직여서 자기장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코일이 움직여서 자기장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지금 얘처럼 코일이 움직이니까 코일이 받는 자기장이 달라지지. 얘는 코일은 가만히 있는데 자석이 움직이니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달라지는 거야. 그것처럼 이 바깥에 N하고 S하고 자석 놔두고 이 안에 코일 감아 놓으면 이 N에서 S로 가는데 코일이 움직임에 따라 그 코일을 받는 면적이 이런 거 달라지는 거야. 유도전류가 뽕 나와. 그 유도전류의 세기와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물론 전기 신호로 저장을 시켜 놓으면은 네 목소리가 녹음이 되는 거고. 근데 거꾸로 얘랑 원리는 똑같아. 거기에다가 그 저장되어 있던 전류의 세기만큼 전류를 흘려줘 버리잖아. 그러면 얘는 반대로 이제 떨기 시작하는 거야. 왜? 자기장 속에 전류가 흐르면 얘가 천자기력이라는 힘을 받거든. 그래서 얘가 떨면서 공기에 진동이 생겨서 스피커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어폰 꽂는데다가 마이크 꽂아놓고 있잖아. 노래 틀면 마이크에 소리 납니다. 그죠? 근데 물론 이제 그만큼 좋은 소리가 나진 않지만 다 납니다. 그래서 마이크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거는 맞는데 반대로는 스피커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교통카드로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거다. 왜 그런지 알겠어요? 자, 교통카드 단말기에 내가 이게 신용카드를 들고 교통카드를 이렇게 가져갈 거 아니야. 근데 너 이게 신용카드다, 교통카드다라고 하면 그 주변에 이렇게 테두리가 이렇게 다 있어요. 테두리의 안쪽에 뭐가 있냐면 코일이 감겨져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칩 하나 있죠. 뭐 그 코일에 마지막에 칩에다가 딱 전기줄이 코일에 전기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버스카드 단말기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기장을 만들고 있어요. 자석 역할을 해. 거기에다가 내가 이 뻑카를 가까이 가져가면 여기에 코일이 있는 거고 코일을 가까이 가져가는 셈이거든. 그럼 코일 주위에 자기장이 변했지? 모르겠지?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만약에 거기 자석 갖다 대면 고장나요? 뻑카 충전기에다가 뻑카 그 단말기에다가 글쎄 뭐 고장이 나겠나? 그래서 이상한 생각 나요. 그저 남을 이렇게 어떻게 약간 세 개가 이렇게 딱 이렇게 되면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얘가 기술적으로 그런 걸 장비 만들 때 막아놨겠죠. 그냥 가까이 가면 여기에 전류가 흘러서 이 칩에다가 전기 신호를 딱 줘. 그러면 얘가 신호를 약하게 싹 쏴주면 버스카드 단말기가 그 신호를 읽어가지고 누구 아무개님 잔액이 얼마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자, 여기까지 끝. 뭐 어려운 거 있습니까?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는데 전기 에너지가 다른 걸로 전환된다라고 했었죠. 그거 딱 보시면 잘 나옵니다. 자, 얘들아, 만약에 자 우리가 전기를 만들어낼 때를 한번 볼게. 자, 수력 발전이라고 생각해봐요. 수력 발전은 물의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어서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 발전기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풍력 에너지는 풍력 발전은 바람의 무슨 에너지가 뭘로 바뀐다 하면 되겠어요? 바람의 운동 에너지가 발전기를 돌리니까 전기 에너지로 바뀌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한번 아마 안 나올 건데 자, 화력 발전이라고 있습니다. 화력 발전이 뭐죠? 불 떼가지고 화력 발전은 자, 석유 석탄을 떼서 물을 끓이죠. 물을 끓이면 물에서 수증기가 피식 하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수증기의 힘으로 발전기를 돌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주의할 게 뭐냐면 수증기의 운동 에너지로 돌리는 거지 수증기의 열 에너지로 돌리는 게 아닙니다. 발전기 옆에 뜨거운 물 갖다 주면 어우씨 너 놀래가지고 돌겠니? 아니란 말이 알았지. 그래서 자, 화력 발전은 자, 화학 에너지, 화석연료가 가지고 있는 게 화학 에너지입니다. 그게 물을 끓여서 열 에너지로 바뀌고 그다음에 그 열 에너지가 다시 수증기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야. 수증기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그런 다음에 그게 이제 전기 에너지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전환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전기 에너지가 다른 걸로 바뀔 수도 있거든. 그래서 아까 전에 했죠. 헤어드라이기는 전기 에너지가 연 에너지, 소리 에너지, 뭐 바람의 운동 에너지, 휴대폰은 뭐뭐뭐뭐 네 가지처럼 있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있잖아. 배터리 충전하는 과정과 배터리를 방전시키는 과정도 한번 알아놔야 됩니다. 우리 충전용 배터리 있잖아. 보조 배터리 같은 거, 휴대폰 안에 들어있는 배터리. 단순히 내가 구조를 한번 보여주면 자, 이게 배터리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한 왼쪽 오른쪽 칸이 두 개 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쪽에 리튬 이온 같은 거를 집어넣는 거야. 리튬 원자 같은 걸 집어넣는 거야. 그런 다음에 외부에서 이쪽에다가 플러스 극을 연결해주고 이쪽에다가 마이너스 극을 연결하면 그리고 여기에 이제 넘어갈 수 있는 전기줄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원자들은 무거워서 안 움직이지만 원자 주위에 돌고 있던 전자가 이쪽에 플러스 극이 걸려있으니까 넘어가는 거야. 그럼 얘가 뭐가 돼? 리튬 이온의 전자, 리튬 이온의 전자, 리튬 이온의 전자. 이렇게 되면 충전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충전 완료됐으니까 외부의 이 전원 장치를 빼버리고 스위치를 ON 하면 이 전자가 이제 여기에 플러스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플러스 쪽으로 넘어가고 싶지. 그러면 내가 이거를 전기를 쓰는 거야. 그래서 자, 충전하는 것은 외부에서 전기 에너지를 줘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걸어줘야 돼.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원자에서 전자를 떼어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화학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화학 에너지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리튬, 리튬이온 이런 거는 화학적 어떤 물질이니까. 그 다음에 방전된다. 그럼 얘가 가지고 있던 배터리가 가지고 있던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다시 바꿔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만 좀 맡기지 말고 눈 잘 여기 놓으세요. 눈을 잘 익혀 놓으세요. 자, 이제 두 번째 내용 들어갑니다. 자, 뒷장 넘어가세요. 제목이 뭐죠? 전기 에너지 이용까지는 했고 소비 전력과 전력량을 하겠습니다. 소비 전력과 전력량. 일단 처음에는 좀 헷갈려 하는데 우리는 처음이 아닙니다. 자, 소비 전력과 전력량. 영준아, 네. 에어컨이 전기를 많이 쓰니 선풍기가 많이 쓰니? 에어컨이요. 진짜? 네. 아닌데? 약간 쓰는 시간이 그것도 관여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에어컨이 전기를 많이 먹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같은 시간 켰을 때는 에어컨이 전기를 많이 먹는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소비 전력의 뜻이 뭐냐면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단위를 잘 봐야 됩니다. 자, 1초당 매 1초마다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을 우리가 소비 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소비 전력을 우리가 P라고 나타내거든요. P. 소비 전력은 P라고 나타내고 그러면 소비 전력 어떻게 구할래? 10초 동안 1000줄 썼어. 그러면은 1000 나누기 10 하면 1초당 100 썼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얘는 사용한 전기 에너지. 여기 전기 에너지의 기호입니다. 자,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누구로 나누면 되냐면 T. 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알았죠? 근데 이 시간의 단위는 뭘로 나누냐면 초 단위로 나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단위를 뭘 쓰냐면 자, 소비 전력의 단위는 줄, per sec 쓰면 되겠죠? 1초에 몇 줄을 썼니? 1초에 몇 줄을 썼니? 줄 per sec. 에너지의 단위가 줄이었고 그거를 시간 단위 초로 나눴기 때문에 줄 per sec. 근데 줄 per sec, 줄 per sec 하기 귀찮아가지고 우리는 W라고 적고 이거를 와트라고 읽습니다. 와트 알았죠? W라고 적고 이걸 와트 이렇게 있습니다. 와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소비 전력 말고 전기 에너지라는 개념도 있고 전력량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이게 뭔 차이냐면 시간 단위만 다른 거야. 용준아, 너 집에서 어제 에어컨 얼마나 틀었니?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래? 0초. 어제 에어컨 얼마나 틀었니? 그러면 뭐래? 미안. 뭐 어제 집에서 공부한다고 LED 스탠드 얼마나 켰니? 그러면 미안해. 그냥 어제 집에서 게임한다고 휴대폰 얼마나 했니? 100%
몇 시간? 얼마나 있니? 1시간. 1시간. 보통 집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는 뭐라 그래? 우리 일상적으로는 몇 시간 썼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이게 몇 시간의 개념인 겁니다. 얘는 초단위입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자 봐봐요. 전기 에너지는 얼마 초 동안, 얘는 얼마 시간. 여기에서 시간은 타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몇 시간, 아우어 단위를 얘기하는 거야. 얘는 세크 단위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얼마 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의 양이고, 얘는 얼마 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의 양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1초당 P만큼 써요. 그러면은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이 E라고 하고, 그냥 P에다가 뭐 곱하면 돼. 1초당 P 썼는데 P초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단위가 아까 줄 퍼 세크인데 거기에다가 세크를 곱했으니까 곱하기 세크하면 약분 되겠죠, 분모 거. 그래서 얘는 그냥 줄 가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몇 줄 이렇게 얘기하면 무조건 초 단위를 곱해야 돼요, 알았죠? 몇 줄 그러면 초 단위를 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력량은 우리가 W라고 표현하거든요. 큰 W. 얘는 단위의 W 와트고 얘는 기호의 W입니다. 좀 다른 겁니다. 전력량은 1초에 이만큼 쓰는데 몇 시간 썼니? 그럼 몇 시간? 얘는 라지 T라고 적을게 그냥. 아우어 단위를 곱하면 돼. 그치? 그래서 단위는 뭘 쓰면 되냐면 얘의 단위가 와트였거든. 와트. 근데 시간의 단위는 아우어. 그래서 와트시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자, 와트시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알았죠? 여기에서 내가 뭐 하나 비교를 해줄게요. 단위 통일하는 걸 한번 보여줄게. 자, 예를 들면은 자 100와트 10와트 하자. 자, 10와트인 어떤 가전제품이 있습니다. 이 뜻은 뭐예요? 이 가전제품은 1초마다 얼마씩 써요? 10줄씩 써요. 1초마다 10줄씩 써요. 괜찮아요? 와트의 뜻이 뭐예요? 줄 퍼 세크. 1초당 사용한 전기 에너지. 그래서 10와트 그러면 1초마다 10줄 써요. 100와트 그러면 1초마다 몇 줄 써요? 3와트 그러면 1초마다 몇 줄 써요? 3줄. 휴대폰 충전기가 보통 몇 와트게? 휴대폰 충전기가 보통 한 25와트 또는 초고속 충전기는 뭐 40와트를 들어가거든. 그러면 1초마다 40줄을 써요. 근데 재미로 한번 해볼까? 자, 봐봐. 라면 하나 끓일 때 우리 열량이 얼마나 필요하게 라면 하나 끓일 때? 자, 라면 물 500g 정도 씁니다. 그다음에 라면 끓일 때 물은 500g인데 보통 수돗물이 한 몇 도라고 생각해? 한 10도 할까 그냥 수돗물 틀었을 때 10도가 100도가 돼야 되잖아. 물이 끓일 때까지만 얼마의 에너지가 필요한지 가볼게. 뭐 온도 변화가 90이고 그다음에 물의 열량은 자 1g per 1kcal는 맞는데 근데 그걸 줄로 바꿀게 우리가. 그래서 4.2줄이 물의 비열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대충 4라고 잡고 2000 곱하기 90 하면 얼마 나와요? 2000 곱하기 90 18000줄이 필요해요.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휴대폰 충전기가 40W니까 1초에 얼마를 써요? 40줄을 써요. 그러면 이거 나누기 40 해볼게요. 하나 나누면 얼마 나와요? 4, 46, 한 450초. 휴대폰 충전기 450초 정도 충전할 때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면 라면 물 끓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면 물 끓이는 게 에너지가 그렇게 많이 드는 건 아니고 차라리 휴대폰이 생각보다 에너지를 많이 쓰네. 그러면 450초 해봤자 얼마야? 한 8분? 7, 8분 동안만 충전하는 에너지는 물을 끓일 수가 있네. 이야. 그렇습니다. 했죠? 선생님. 네. 근데 만약 저게 저 전력량이 와트시잖아요. 네. 근데 그걸 만약에 그러면 시간을 약간 초 단위로 나타내서 곱하면 줄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게 전기 에너지고 시간 단위로 나타내는 게 사용한 전기 에너지의 양을 초 단위로 해서 줄로 나타내면 전기 에너지. 시간 단위로 해서 와트시라는 단위로 나타내면 전력량. 똑같은데 이름만 다른 거야. 시간이 달라서. 그래서 이거 봐봐. 10W인 제품을 내가 30분 사용했다라고 했어.
그러면 30분 사용한 에너지의 양은 이만큼이 있을 거야. 근데 그거를 단위를 줄 단위를 쓰나 와트시 단위를 쓰나 어차피 그 양은 같아야 되거든. 그러면 자, 그러니까 줄 단위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 자, 1초에 10씩 쓰는데요. 30분이면 30 곱하기 60초만큼이 되겠죠. 그럼 이만큼의 줄을 쓴 거야, 맞지? 그 다음에 자, 와트시 단위면은 10짜리를 얼마만큼? 30분이면 몇 시간이에요? 2분의 1시간을 쓴 거야. 그래서 얼마 나와요? 5와트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값이나 이 값이나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러면은 자 1와트시는 얼마니? 라고 하면 5 나눠버려. 5 나누면 2 될 것이고 3600줄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럼 그만한 거죠. 이게 되겠죠? 그래서 1와트시는 한 3600줄이구나. 했죠? 1시간에 3600줄인가요? 줄을 쓴다는 말이지. 1시간에 3600줄을 쓴다. 되겠죠? 아니지.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건 이제 이렇게 해석해야지. 1와트시는 1와트인 제품을 1시간 사용했을 수도 있고 10와트인 제품을 얼마 쓸 수도 있고 뭐 10분의 1시간 썼을 수도 있긴 해. 그러면은 1와트짜리 제품을 1시간 썼을 때 사용한 에너지가 3600줄이구나. 이렇게 이제 환산할 수 있는 거지. 뭔 되겠어요? 근데 보통 집에서 얼마만큼 에너지를 쓰는지 아나? 한 달에 보통 전기 에너지를 한 400에서 500kW씩을 쓸 거야. 킬로와트씩. 여기에 1100. 그 전에 물 끓일 때 얼마 필요하냐? 한번 몇만 줄 정도면 쓰겠다 이거. 42 곱하기 5 100g 2000 18,000줄밖에 안 쓰지. 근데 집에서 18,000줄이면 요거 한 3와트시 정도밖에 안 쓰는데 대충 그러니까 18,000이면 한 8, 6, 5, 5와트시 정도면은 물을 끓일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집에서 한 최소한 한 300kW씩 이상은 써. 400 왔다 갔다 쓸 거거든. 에어컨 키면 500까지 갈 거고. 그러면 400kW시면 엄청난 양을 쓰는 거지 사실. 저번에 뭐 하지 않았나요? 수요평가. 조현진 아까 그 탄소 배출. 그래서 일단은 전기 좀 아껴 써야 되긴 합니다. 자, TV 1시간 보면 보통 한 440W씩 이렇게 씁니다. TV 많이 쓰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너 이제 전기세 계산하는 거 나오거든. 이건 할 수 있을 거라 나 생각합니다. 한 번만 해볼까? 전기 요금 계산하기. 서술에 한 번씩 나오는데. 자, 영준아 너 어제 순공 시간이 얼마니? 미안, 컴퓨터 갔다 여기 시간이고. 자, 일단은 그냥 이렇게 하자. 자, 전기밥솥이 에너지 얼마 쓰냐면 한 2000W를 씁니다. 그 다음에 TV가 보통 한 500W 정도 써요. 한 85인치쯤 되면. 그 다음에 헤어드라이어기 드라이어기가 보통 한 2400W 에어컨이 한 1800에서 2000. 실제로 그런 거예요. 실제로 이래. 에어컨이 한 얼마 쓰냐면은 적게 쓰는 게 1800. 밥솥이 진짜 맛있어요. 전기밥솥 진짜 많이 쓰지. 그 대신에 얘는 1시간밖에 안 쓰잖아. 얘도 많이 쓰는 편이거든. 쪼매난 요 가전제품 치고는 엄청 에어컨보다 더 많이 쓰잖아. 근데 얘는 어차피 써봤자 한 1, 2분밖에 안 쓰니까. 자, 근데 자 하루에 밥을 3끼 먹습니다. 그러면 3시간 썼다. 그 다음에 TV 하루에 10시간 봤다. 그 다음에 드라이어기 하루에 뭐 0.1시간 썼다. 그 다음에 에어컨 한 10시간 켰다. 그 다음에 만약에 LED 공부한다고 LED 등을 전등 하나 켰어요. LED 등이 보통 공부할 때 탁상용에 쓰는 게 한 이거밖에 안 들어. 아니면 12W 8W 이렇게 막 공짜. 그러니까 봐, 공부해서 뭐 얼마 돈도 안 들었지. 나중에 편하게 살지. 공부가 제일 가성비 좋아요. 진짜 그래. 내 주위의 사람들 보면 이제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보면 공부 빼고 딴 거 시키는 사람들이 돈이 졸라 많이 드는 미술하는 애 있는데 걔는 뭐 한 번 갈 때마다 시간당 레슨비를 12만 원씩 주고 받고 이러는 거야. 교수한테 레슨 받아봐. 그래야 그 교수가 있는 대학에 입학이 잘 돼.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때 한 번 갈 때 쓰는 뭐 색연필. 걔는 이제 색연필로 그림 그리는데
색연필 72색이 있는 게 14만 원인 거예요. 색연필 한 자루에 뭐 8,000원, 7,000원 이렇게 하는 거. 돈이 졸라 비싸. 그리고 한 번 그릴 때 그리는 이 캔버스가 그러나? 뭐 나무 쫄대가 있는 그게 뭐 5만 원씩 이래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림 한 번 그리면 10만 원이에요. 근데 옆에서 쌤이 레슨 해주면 시간당 10만 원이에요. 그림 하나 얼마 받아야 돼요? 돈이 장난 아니야. 아, 그 동생 운동하니까 운동할 때 돈 많이 들잖아. 맞지? 그러니까 공부가 돈이 제일 적게 드는 거야. 정수는 안 했을 때 아닌데. 정수가 근데 피지컬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10시간 됐다. 얘들아, 그러면 하루에 사용한 전력량이 얼마니까 다 곱해서 다 하면 되겠지? 하루에. 그럼 그렇게 해서 내 맘대로 적을게. 하루에 만약에 12,000W씩 썼다 치자. 내 맘대로 적대.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숫자를 크게 가기 귀찮으니까 1.2kWh라고 적어줘도 돼요. 공세개 떼고 키로 붙여주면 되고. 그럼 하루에 며칠이, 한 달이 며칠이에요? 30일. 그러면 얼마 썼어요? 36kWh를 썼어요. 이건 냉장고 하나만 켜도 한 달에 이만큼은 더 나옵니다. 알았죠? 냉장고 하나가 보통 한 달에 한 30-40kWh를 쓰거든. 그래서 이만큼 썼어요. 그 다음에 1kWh가 보통 한 300원 하거든요. 누진 구간 때문에 다 다르지만. 그러면 300 곱하기 이렇게 하면은 얼마예요? 18,000원 정도. 그래서 보통 가전 12 아니에요? 12? 12,000이니까 12kWh시네. 근데 10이면은 30이면 360. 하여튼 냉장고 하나가 보통 한 30kWh 있어야 한 달에. 비교하려고 얘기한 거. 그래서 한 달에 최소한 3,400일 했잖아요. 그럼 최소한 전기세가 한 10만 원 나오고. 그러니까 그게 350kWh 정도가 평균값이거든 보통. 그렇게 쓰면 한 8, 9만 원 나와.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누진 구간이 있다 그랬잖아. 처음에 200kWh까지는 1kWh당 뭐 150원 예를 들면. 그 다음에는 400원, 600원, 1,000원, 1,200원 이제 가거든. 그러니까 이게 내 한 번 전기세 폭탄을 맞았는데 전기세가 80만 원 나왔어. 한 달에요? 집에 한 달에. 근데 그걸 내가 돈을 다 냈다가 환급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집에 전기선 하나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누전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사용했는 뭐 전력량이 얼마였냐면 1,100백이었거든. 근데 보통 가정에서 그만큼 쓸 수가 없다. 그래서 한국전력에서 와가지고 일단은 납부를 하시고 저희 측 잘 보시면, 근데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그 전기 배선 어디가 그래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걔들이 그래 됐는데 이제 환급을 해줬는데 그때 내가 처음 알았는데 700kW인가 넘어가면 또 무슨 몇 단계 구간이 돼. 한 달에 사용한 전력량이 700인가 넘어가면. 근데 에어컨을 편하게 틀고 집에 냉장고 2대, 김치 냉장고 한 대 딱 돌리잖아. 그러면 무조건 700을 넘어가나. 그러면 얼마나더라? 1kWh당 1,몇백 원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기하급수적인 거야. 그래서 그 누진제를 좀 개편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들이 많지만 졸라 비싸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넘어가면 몇십만 원부터는 그냥 뭐 기하급수적으로. 백화점 같은 데는 뭐 그럼 근데 여기도 있잖아. 우리가 얼마 쓰냐면 한 3,000kW를 쓰거든. 한 달에. 한 달에 3,000 더 쓸걸? 고지서에 보면 있는데 한 3,000kW를 써. 그러면 돈이 얼마겠습니까? 근데 이게 상업용 종류는 누진세가 없어. 그 대신에 기본 요금이 비싸. 그래서 우리가 전기세가 보통 한 100몇십만 원 나와. 근데 그 사용한 용량치고는 그만큼 안 돼. 하원을 할 때는 1kWh마다 그 돈이 똑같아. 많이 쓰든 적게 쓰든 같은 금액인데 그 금액은 뭐 얼마인지는 뭐 단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1년에 전기세가 1년에 내 이 학원 있잖아. 전기세하고 임대료만 깔면 그랜저보다 더 하나 사지 않겠나. 아니 난 G80 사야지 싶다. 임대료 정확히 뭐 건물을 내가 빌리는 대신에 건물 주인한테 한 달에 얼마 줄게. 임대료. 이 건물 주인 자, 그래서 건물주가 되기를 다들 원하죠, 그죠? 자, 이제 마무리만 할게요. 거기 밑에 보면은 뭐 에너지 효율이라고 있죠. 자, 에너지 효율은 너희 가전제품 옆에 이런 딱딱가리 붙어 있는 거 본 적 있죠? 자,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우리가 제도적으로 그냥 만들어서 나눠서 씁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거를 사용해야 될까요? 낮은 거를 사용해야 될까요? 높은 거. 근데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거는 미안한데 1등급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너희가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숫자가 커야 높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5등급이면 이제 에너지적으로는 졸라 이제 효율이 졸라 떨어지는 건 줄 알았죠. 그래서 에너지는 1등급 쪽으로 갈수록 고효율 뭐 어떤 가전제품인 거고 그걸 쓰면 좋겠죠. 그죠? 저 에어컨 1등급짜리네. 뭐 몰랐는데 이게 1등급 제품이네.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옆에 형광등하고 LED가 있는데 얘들아 내가 전기를 준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에너지로 다 나오겠니? 그렇진 않겠니? 그렇진 않겠죠. 형광등 같은 경우는 내가 전기에너지 얼마 줬니? 12줄. 그랬더니 빛은 얼마 나와? 6줄. 그러면 효율이 12분의 6 정도 50%다라고 보면 되고 옆에 LED 전등은 얼마야? 전구는 8분의 6 그러면은 한 4분의 3 75%의 효율이 있네. 그래서 LED가 효율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객관식 보기에 나왔다 치자. 자 방금 여러분이 받는 형광등과 LED 전구로 가지고 대답을 하세요. 같은 빛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는 누가 더 많다? 형광등. 그 다음에 같은 에너지를 공급했을 때 낼 수 있는 빛의 양은 누가 더 많다? LED. 뭐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끝. 숙제는 뒤에까지 알아서 해오시기로.